안녕하십니까, 악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6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관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하지만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체크해보고 기준점 하나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장에 대한 생각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 이후로 흘러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어제 영상 찍었을 때가 요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대로 가도 좋지만 한 발 더 빠지더라도 빨리 내려왔다 다 해버잡고 올라가는 것도 예뻐 보인다. 그래서 한 발 더 빠질 거도 염두를 해봐야겠지만 이 매물대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재 포지션이 없다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 한번 짧게 트라이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이 상승이 새로운 파동의 큰 파동일지 혹은 그냥 반등 주고 빠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현재로는 아리까리해진 상황이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대상승이 좀 더 유력해 보였지만 너무 많이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신규 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후로 흘러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계속 횡보를 했어요. 계속 횡보를 하다가 미장 열리기 전에 한번 올려치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 내내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무빙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정도의 조정을 줬으면 빨리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은 쌍바닥을 좀 지키고 있는 상태니까 좀 더 보려고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 이렇게 한 발 더 빠지게 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발 더 빠지고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빠져서 여기서 비비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V 반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V 반등을 하지 않고 여기서 올라오는 게 빌빌빌 거림이 나오면 그냥 바로 여기 저항 맞고 다시 그냥 빠질 것 같거든요. 전일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를 다시 한번 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은데, 당연히 이 꼬리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어제 파란색 관점이었던 비파가 다 나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롱 입장에서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졌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기회들을 잘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결국은 한 개의 추세가 상방으로 발산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 내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시작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흰색 점선의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한 번은 틀어내야 이렇게 반등하고 빠지던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발 더 올려치는 그림이 나오던지, 결국 이 점선을 한 번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고, 두 번 정도의 도전을 했는데 이후 계속 미끄러졌어요. 보통 3번까지 트라이를 하고 여기에서 좀 많이 판가름이 나죠. 올라타냐 혹은 여기에서 저항 맞고 가속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냐. 지금 이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이 많이 끌리고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보이죠, 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추세선에 도전을 했을 때 명확하게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의 정석적인 대응은 아직도 상방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추세선이 깨지느냐, 이 하방이 깨지느냐. 이 하방이 깨지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정말 찐 막찬스는 요 매물대까지 보긴 보겠지만, 현재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다. 제 생각에 롱으로 간다고 하면 이 추세선을 이번 타임에 뚫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가 영 차트적으로 예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우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점점 해외 선물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해외 선물은 보통 방향성을 잡기 전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방향성을 한번 잡았을 때 계속 이렇게 급등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코인들이 좀 예쁘게 파형을 좀 그리면서 갔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지부진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다가 한 번의 추세가 터지면 크게 한 번씩 움직이고 또 한참을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계속 좀 진을 빼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더 그래요. 최근에도 보시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등을 주고 빠지거나 혹은 한 번 정도 페이크를 주고 난 다음에 반등을 보통 주고 그 다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매매할 자리들이 조금 나와요. 결국은 양방향의 변동성이 있어야 저희가 먹을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게 되면 이 이후로 크게 역방향이 터지지 않으면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빙이 나올 때는 매매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도 꽤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추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빌빌빌빌빌 하다가 한 번 추세 잡았을 때 그냥 한 번은 쭉 밀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른 대비해서 계속 반등 없이 줄줄줄줄줄 흐르다가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에도 계속 흐르고 반등 없이 흐르고, 이 구간 들었을 때 또 큰 무빙 없이 계속 끙끙끙끙 하다가 한 번에 추세 터지고, 그 다음에 한번 추세를 잡으면 길게 가버리고, 여기도 보시면 계속 여기에서 시간이 끌리다가 추세를 한번 잡으면 반등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추세를 잡고 나면 큰 범위의 범위를 움직인다기보다는 계속 한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번 횡보를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횡보하죠. 내가 한 방향을 잘못 택했을 때 빠르게 손절하지 않으면 손절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갈랑말랑 하면서 계속 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차에서 빠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현재장 특성이 결국은 해외 선물들 미국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월가 쪽에서 차트를 그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저는 대응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손절을 조금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적은 손실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만약에 내가 애매한 구간에 잘못 들어갔고 셀 분위기가 보인다고 하면 잘라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횡보를 시작하면 기존의 횡보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조정 범위를 생각하고 이제 다 나왔겠거니 하고 받게 되면 이 뒤에 기간들이 끌릴 때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갈랑말랑 진을 많이 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평소에 내가 봤던 타이밍보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박스권 횡보라고 하면 그나마 나아요. 가격적인 변동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물렸다 본전됐다 하는 스트레스는 있어도 손실로 유지되는 피말림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하면서 물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시간은 흐르는데 아주 청산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 야금야금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긴 시간 동안. 그래서 평소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보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원래 여기에서 숏을 쳤다면 내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좀 더 기다려서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눌림이 이 정도에서 보통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신중하게 볼까?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 보면 현재는 조정 기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를 늦춰서 대응을 하는 게 평단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느긋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성격이 되게 급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세가 조금 어려워요. 멘탈적으로 잡기가 어렵고 같은 구간을 매매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특성에 따라서 손절에 대한 생각, 내가 차라리 빨리 자르고 조금 더 뒤에 들어가든지 혹은 평소보다 좀 끌릴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관점적인 거는 어제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 이 추세선에 대한 포인트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간이 좀 남고 시간이 끌릴 때 현재 장세의 특성이라든지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차트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또 변동성이 막 이렇게 늘어날 때에는 다른 차트 공부를 하거나 현재 트렌드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조금 크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매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거나 기간이 길어질 때 현재 장세나 차트 흐름에 대한 고찰을 한 번씩 해보면 분명히 나중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힘으로 영상을 열심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